오늘 말씀은 사랑 5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운데가 빠졌죠? 누구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나를. 사랑은 상대를 자랑해도 돼요. 근데 사랑은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 주어를 나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지요. 누가 오래 참지요? 내가.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오래 참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한데 누가 온유한 거지요? 내가 상대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시험거리가 되라는 뜻이 아니지요. 사랑에 관한 5번째로 자랑하지 않는 것. 사랑과 자랑, 이 발음도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는 남을 위한 자랑이면 사랑이지만 나를 드러내는 자랑이라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지요. 왜 사람은 자꾸 자기를 자랑하려 할까? 남을 의식하기 때문이지요. 남의 눈에 들고자 애쓰는 모습이 커지면 자랑질로 바뀝니다. 어린 시절에 다 누구나 한 번씩은 자랑질로 자기 존재감을 말하려 했던 적이 있고 남의 의식으로 내 생활이 좀 위축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또 그림책 하나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제목이 줄무늬가 생겼어요 라는 미국 그림책인데요. 작가는 데이빗 셔넌 전직 교사가 아이들을 많이 다뤄본 작가입니다. 제가 쭉 한번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밀라는 콩을 좋아했지만 절대 먹지는 않았어. 친구들이 모두 콩을 싫어했기 때문에 카밀라도 그렇게 하려고 했지. 카밀라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언제나 신경을 썼어. 오늘따라 카밀라는 더 안달을 부렸어. 왜냐하면 학교 가는 첫날이었기 때문이지. 카밀라는 어떤 옷을 입을지 친구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42번이나 갈아입어 봤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 카밀라는 예쁘장한 빨간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 그러다 갑자기 깍 소리를 질렀어. 방으로 달려온 엄마도 소리를 질렀어. 에구머니나 온몸이 온통 줄무늬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줄무늬가 생겨 카밀라는 무지개 같았어. 엄마가 카밀라 이마를 짚어보고 얘야 몸은 괜찮니? 응 괜찮아 엄마. 나 이제 어떡하지? 우선은 침대에 누워있고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엄마가 말했어. 카밀라는 한시름을 놓았어. 학교 가는 첫날을 놓치기 싫었지만 다른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걱정이 되어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았어. 그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카밀라를 진찰하러 왔어. 선생님은 카밀라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했지. 거참 특이한 병이구나. 이런 병은 여태껏 본 적이 없는데 기침이나 재채기는 없니? 몸이 아프거나 쑤시지는 않니? 아니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렇구나. 선생님은 카밀라 엄마를 보며 말했어. 내일은 학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연고를 드리니 잘 발라주시고 며칠 지나면 줄무늬가 없어질 거예요. 만약 낫지 않으면 다시 연락 주셔요 라고 선생님은 말하고 가버렸어. 다음 날은 정말 끔찍했어. 학교 친구들이 전부 카밀라를 보고 웃었거든. 카밀라 크레파스라거나 살아있는 막대 사탕이라고 불렀어. 카밀라는 보통 때처럼 보이려고 했었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에는 줄무늬들이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변하더니 별 모양으로 쪼개졌어. 아이들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어떤 아이가 물방울 무늬를 보여줘 라고 소리치니까 정말 물방울 무늬가 나타났어. 다른 아이가 바둑판 하니까 사각 무늬들이 카밀라 몸에 생겼어. 그러자 모두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을 부르기 시작했지. 카밀라의 몸은 텔레비전 채널처럼 휙휙 바뀌었어. 그날 밤 교장 선생님이 카밀라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 죄송합니다만 카밀라를 집에서 쉬게 해 주십시오. 카밀라 때문에 수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부모님들이 계속 전화를 하십니다. 그 줄무늬가 전염병이 아닌지는 걱정된다 하십니다. 카밀라는 속상해서 어쩔 줄 몰랐어. 아무도 카밀라와 함께 있으려 하지 않았지.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두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빠가 카밀라의 기분을 낫게 해줄까 싶어 말했어. 얘야, 뭐 좀 먹고 싶은 건 없니? 괜찮아요. 카밀라는 한숨을 쉬었어. 사실은 정말로 콩 한 그릇을 먹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웃음거리가 된 걸로 충분했지. 다음 날 카밀라 아빠는 의사 선생님께 전화를 했어. 선생님은 전문가 다른 네 분의 선생님을 모시고 함께 왔어. 지금 당장 이 선생님을 통해 진찰하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카밀라의 몸을 진찰하기 시작했어. 여기저기 눌러보고 찔러보고 진찰을 했지. 카밀라는 기분이 영 언짢았어. 볼거리는 아니고 홍역도 아니고 수두도 아닙니다. 자기 전에 이 약 하나씩만 드세요. 각자의 약을 주고 다 선생님들은 빠져나갔어. 그날 밤 카밀라는 약을 먹었어. 맛이 아주 독했지. 다음 날 아침에 카밀라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카밀라는 일어나 옷을 입으려 했지. 그런데 옷이 몸에 맞지 않았어. 거울을 봤더니 알록달록한 커다란 알약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카밀라 엄마가 전화를 무섭게 의사 선생님께 돌렸어. 이번에는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의사 선생님 대신 과학자 선생님들을 데려왔지. 또 과학자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여기를 쑤셔보고 찔러보고 들여다보다 점잖게 입을 열었어. 바이러스일지도 몰라.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곰팡이일 수도 있지. 카밀라를 과학자 선생님들은 쳐다보더니 한 선생님이 말했어. 우리가 연구실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겠구나. 결과가 나오면 알려주마. 이제 방송국 기자들까지 카밀라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지. 기자들은 카밀라 집 밖에 모여서 몸이 신기하게 변하는 이상한 병에 대한 소식을 전했어. 얼마 안 있어 카밀라 집 안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어. 카밀라 집은 카밀라를 치료해 주겠다는 사람들로 북적댔어. 심리학자도, 알레르기 치료사도, 약초학자, 영양학자, 심지어 늙은 주술사와 동물을 고쳐주는 수의사까지 들이닥쳤어. 이런저런 치료를 할수록 카밀라의 모습은 점점 더 이상해졌어. 카밀라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카밀라의 몸에는 뿔이랑 앵두랑 깃털이랑 복실복실한 꼬리까지 자라났어. 어떤 치료법도 이제 통하지 않게 되었어. 어느 날 환경치료사라는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카밀라를 고칠 수 있다며 말했어. 자, 눈을 감고 크게 숨을 쉬어보렴. 그리고 이제 내 방이랑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런 말 하면 큰일 날걸요? 카밀라가 걱정스레 말했어. 그러자 카밀라는 점점 자기 방 벽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시작했어. 침대는 카밀라의 입이 되었고 서랍장은 코가 되었고 벽에 걸린 그림은 두 눈이 되었지. 치료사 아주머니는 으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버렸어. 카밀라 엄마가 울먹이며 말했어. 이제 어떡하나, 상태가 점점 나빠질 뿐이잖아. 바로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막히 들렸어. 카밀라 아빠가 문을 열어보았더니 상냥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 실례합니다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할머니가 밝게 말했어. 할머니는 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어. 이런 맙소사, 이건 바로 줄무늬병이에요. 이제껏 내가 본 것 가운데 상태가 가장 심하군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작은 초록색 콩이 든 통을 꺼냈어. 자, 이 콩으로 다 잘 될 거예요. 요술콩인가요? 카밀라 엄마가 물었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이건 그냥 보통 콩이랍니다. 틀림없이 아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 얘야? 할머니는 카밀라에게 물었어. 카밀라는 다른 무엇보다도 콩을 한 접시 가득 먹고 싶었지.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기 싫었어. 왜? 누가 그런 걸 좋아해요? 절대 저는 그런 거 안 먹어요. 카밀라가 말했어. 오, 이런, 내가 잘못 짚었나 보구나. 할머니는 슬픈 듯이 말하더니 콩을 다시 가방 안에 넣고 문으로 걸어갔어. 카밀라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 아까 그 콩은 정말 맛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카밀라가 겪은 일에 비하면 콩을 먹는다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카밀라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소리쳤어. 잠깐만요. 저는 사실 콩을 너무 좋아해요. 그럴 줄 알았단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 할머니는 콩 한 움큼을 집어서 카밀라 입에 쏙 집어 넣었어. 카밀라가 소리를 내었어. 가지랑 깃털이랑 꼬불꼬불한 꼬리들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방 전체가 빙글빙글 소용돌이 쳤어. 그리고 카밀라가 다시 나타났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다 나았어요. 카밀라가 소리쳤어. 그래, 내가 거기 어디 있을 줄 알았단다. 할머니는 카밀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 사이로 총총 사라졌지. 그 뒤로 카밀라는 예전 같지 않았어. 어떤 아이들은 카밀라가 이상해졌다고 그랬지만 하지만 카밀라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 카밀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콩을 먹었어. 그리고 줄무늬라면 2번 다시 건드리지도 않았지. 이렇게 그림책은 끝이 납니다. 주무시는 분도 계시네요. 좀 길었죠? 결론은 자기 좋아하는 걸 남의 눈치 때문에 위축하지 말고, 콩 먹는 것도 눈치 보는 아이들의 또 그러한 섬세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중에 콩 안 먹거나 야채 안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몸에 줄무늬 나요? 콩 열심히 먹고 줄무늬 잘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 남의 눈에 들고자 애쓰는 모습이 커지면 남의 눈에 맞추다가 소극적으로는 내 행동이 줄어들고 적극적으로는 내 행동이 과대하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자랑질입니다. 한 사람이 자랑질할 때 왜 그것이 사랑이 아니냐면 상대에게는 결핍감을 줄 수 있고 박탈감을 넘어서 그 내재되어 있는 시기심을 촉발할 수 있다고도 하죠. 성경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좋은데 그 아버지도 이복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그 요셉을 사랑하는 것도 좋았는데 다만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랑만 하지 않았다면 성경의 역사는 조금 달라졌겠죠. 요셉이 그렇게 빙 돌아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는 일들이 조금 생략되었겠죠. 하나님은 요셉의 자랑질을 사용하신 것이지 요셉의 자랑질을 선하다,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자랑하는 것은 실용적이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다큐를 봤는데 외국 다큐 경쟁하면서 섬에서 살아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예심을 통과한 10명 남짓의 후보자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생존 방식이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 중심으로 자기 형편 능력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관계 중심으로 자기를 지키고 관계 중심을 먼저 우선시했던 사람이 결국은 재능이 있고 힘센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경우를 봤습니다. 내가 살아남고자 남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것이 소중한 것만큼 남도 소중하며 서로 공생을 지향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약할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랑했던 사람이 나중에 남는 것은 누군가의 자랑을 듣고 시기하는 마음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랑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실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할 때 상대방이 듣는 것 같지만 그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자랑을 갚아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자랑을 광고로도 현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문화가 있고요. 남보란 듯이 내가 잘 살겠다. 벼르는 문화가 은근히 퍼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남다르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셨지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셨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더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구하신 그 예수님은 예수님임을 드러내시기 위한 여러 행적들 가운데 기적들 가운데 자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불치병을 고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시죠.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육신의 어르신들입니다.
부모님도 자식 사랑할 때 온갖 수고와 희생을 하면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그 애쓰는 마음. 부모님의 노래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식이 자랑스러운 존재로 바뀌는 것만을 기뻐할 뿐이죠. 오히려 사탄이 자랑합니다. 사탄이 자랑하려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시기합니다. 자랑하게 하고 자랑하는 사람을 시기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수근수근거리게 하는 것도 사탄의 일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할 때에도 그 내용이 뭡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고 뛰어내려 보라 성전에서, 그리고 온 천하 만물을 줄 터이니 경배하라. 예수님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자꾸 유혹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건도 동의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자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자랑을 해야 될지 두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자랑했는데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이 참되게 자랑되어지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 안에 숨어서 나를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두 번째는 잠언 27장 1,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은 내가 자랑하지 말고 남의 자랑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내 자랑 말고 남이 기뻐하는 일, 남이 즐거워하는 일, 남이 잘하는 일을 내가 대신 좋아하고 자랑해주면 반드시 그 자랑은 돌아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 여러 자랑거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송계순 권사님 자랑의 대상입니다. 올해 연세가 110세가 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성도님 중에 진정한 세 자리 성도님이 계시죠. 우리 송계순 권사님이 우리 동인교회 성도님들의 평균 수명을 확 늘려 놓으셨습니다. 110세. 또한 우리 성도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 1월 2일 우리 등남한 구성의 선생님, 우리 송계순 권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수명을 확 늘려놓았다면 우리 구성의 선생님은 우리 출산 수명을 확 늘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죠. 성도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오늘 무국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먹어본 두 번째로 맛있는 무국인데요. 첫 번째 무국은 누가 해준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점심 회복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회복되더라도 컵라면하고 김밥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국수 주면서도 돈 2,000원을 받는 모습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차를 불러다가 외주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동인교회는 점심 우리 권사님들의 수고로 귀한 우리 음식 나누며 공동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게 귀한 자랑입니다. 여러 가지 자랑이 있지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으시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자랑할 것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 자랑한다의 핵심은 내가 나를 자랑함으로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이 있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나와 내일 일을 겸손하게 내려놓으면 내 인생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자랑거리로 빚어가시고 내일 일도 넉넉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자랑함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함으로 우리 동인교회가 더 단단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